안녕하세요. 철권 세계 60일까지 해본 남자 김병훈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글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그렇고 MS 애저도 그렇고 각자 자기만의 이제 AI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클라우드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들만의 AI 플랫폼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소속이다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I 플랫폼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인프라스트럭처 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컴퓨팅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룹을 지어 본 건데요. 컴퓨터에 관련된 제품 혹은 서비스들, 그리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네트워킹, 그다음에 스토리지나 일반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이제 해당이 되긴 합니다. 인프라를 이제 요게 이제 개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는 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저장을 하는 건지,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제품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하고 보여주는 디플로이하거나 그런 제품들로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머신러닝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글로벌리 서비스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지메일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구글 검색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저 케이블을 많이 설치한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 이제 이런 수준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네트워크 인프라를.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갱신이 됐을 건데요. 20 리전스라고 돼 있죠. 이제 이게 이제 대륙을 의미하거든요. 20개의 대륙이랑 61개의 존, 그리고 뭐 134개의 엣지 포인트 뭐 이렇게 있는데 한 뭐 1, 2년 전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요거보다 좀 이제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쓰게 됐을 경우에 뭐 국가와 상관없이 대부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아까 위에 있는 이 설명에 대한 한 번의 부연 설명인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용망을 쓰고 있는 거랑 자체적으로 전용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인프라를 쓰는 경우를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의 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홉을 거쳐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는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짧은 홉을 가지고 더 빨리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각화를 해주는 그냥 재미로 만든 도구 같아요. 기업으로 따지면은 자기 자리에서 실제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의 이제 간단한 여정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22개 리전으로 이제 늘어났네요. 이제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엔드 유저가 어떤 쿼리를 날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쿼리를 날렸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를 거치고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컴퓨팅 되는지를 도식화한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네트워크로 타기 전에 각각의 이제 엔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엔드 포인트까지 가는 거는 뭐 일반 이제 네트워크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KT나 뭐 SK텔레콤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 네트워크를 타고 구글의 이제 엔트리 포인트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글 네트워크를 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한국에도 리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리전에서도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각각의 이제 서버, 그다음에 렉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데이터들이 분산이 되어 있음을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쿼리를 날렸을 때 해당 쿼리를 수행하고 이제 수행한 것들을 이제 조립해 가지고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 그래픽으로 이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TMI인데 지금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건데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구글 검색도 있고
그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앱스토어도 있고, 뭐 지메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글 맵스도 있고, 이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도 있는데요. 10억 명 이상의 이제 사용자 트래픽을 처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40%의 트래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40%를 이제 커버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TMI인데 이게 51.8%가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트래픽이 아니라는 거, 뭐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48.2%만 실제로 사람이 만든 트래픽인 거고, 아마 지금 제가 그 예상컨대 그 51.8이 아니라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기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그 TPU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PU 같은 경우에는 그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하드웨어인데요. 빠르게 AI를 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만든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텐서플로우라는 그 AI 그 프레임워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그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이제 전용 하드웨어를 쓰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저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그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 앞부분에 그 도입을 할 때 고려 사항들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지금은 도입을 했을 때 그 도입을 도와주는 그 서비스나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들, 프로덕트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AI 허브라는 것이 있어요. AI 허브에서 그 여러 가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셋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와 비슷한 것들이 과연 기존에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굳이 직접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허브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AI 허브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만든 거를 AI 허브에다가 올려도 되고요. 그리고 협업을 할 때도 AI 허브를 통해서 협업도 할 수 있습니다. 협업에 대한 어떤 도식화된 그림이고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그 AI를 머신러닝을 할 때 그 쓰이는 그 일종의 이제 그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개발 도구가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구글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오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글 자료다 보니까 텐서플로우가 이제 높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파이토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텐서플로우보다 많이 쓰인다고 알려져는 있어요. 텐서플로우를 써야지만 아까 전용 하드웨어인 그 TPU를 쓸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그 파이토치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뭐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플랫폼에 관련된 것들만 묶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비전이 있을 수 있고요, 스피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그 분야들마다 이제 관련된 그 프로덕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가지고 이제 한번 학습을 해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 가이드를 보시거나 학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되게 좀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한 어떤 처리 과정이나 처리 절차가 있지 않냐? 라는 거를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의문들이나 궁금증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제 실버 블렛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봤어요.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이 일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TMI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꼭 완전 자동이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것이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1978년도에 나왔던 그 유닉스 웨이라고 해서 해커들이나 학자들이나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한 가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라. 가이드를 주는 거죠.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의 출력이 다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바이너리 입력이 아닌 텍스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이드인 거죠. 정답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왕이면은 텍스트로 주고받으면은 좀 더 이제 용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기존에 있는 거를 고쳐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고쳐서 문제가 될 확률이 더 높으니 차라리 그 노력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욕심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또 계속 살이 붙이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가이드하는 거는 그 몇 주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라. 그래서 가이드했던 거는 뭐 2주였나 3주였던 것 같아요. 2, 3주 안에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쪼개서 하던가 하지 말라는 거죠. 개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파일이다. 이런 거는 이제 좀 개발이나 이제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1978년도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되게 이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맨 왼쪽은 스타워즈 그림이에요. 데스스타라고 그러죠. 모양이 비슷해서 이제 이거를 많이들 차용을 해서 그 패러디를 하는데요. 그 아마존닷컴이랑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 같은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점이 그 서비스예요, 이게 다. 이 많은 서비스들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아마존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리고 넷플릭스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제 어떤 거는 물론 사람이 관리하거나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뭔가 관리를 할 때 반드시 도구를 써야 되고 반드시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반드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move fast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블록체인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AI라고 하면은 그때그때를 아우르는 어떤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을 살펴보고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그 AI도 쓰는 거고 뭐 데이터도 정제해서 갖다 쓰는 거고 그런 이제 배경이 있다는 거죠. 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한번 요 그림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웹 퍼스트라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퍼스트라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온리. 그 2017년도에 그 AI 퍼스트라고 이제 이미 천명을 했어요.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서서 이제는 AI 퍼스트로 무엇을 하겠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 설명을 할 때도 저런 말을 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존에 있던 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서비스의 태생이 클라우드로 시작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AI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태생이 AI 기술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런 트렌드를 이제 놓치게 되면 이제 아까 무브 패스트에서 뒤처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이전 장표에서 그 데스스타라고 이제 표현된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10억 명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에 그 20억 개의 컨테이너가 배포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컨테이너라는 것은 그 어떤 기능 단위의 서비스 혹은 기능 단위의 이제 어떤 그 가상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억 개가 한 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거를 한다고 치면은 1초에 이제 3,300개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작업을. 근데 이제 불가능하죠. 3,300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직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데브옵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쓰거나 자동화를 하거나 뭐 AI 기술을 쓰거나 해서 그 이런 속도를 받쳐줄 수 있는 기술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와드리겠다 이런 거를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요. 메가존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